120년 만에 강진으로 인한 모로코 지진 피해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200만 규모의 인도적 지원과 해외 긴급구호대 파견을 결정한 가운데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가 희생자 애도문을 발표했습니다. 어느새 민족명절 추석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교회는 추석에 합동 위령미사를 봉헌하는데 그 안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알아봅니다. 전주교구가 가톨릭 상담심리학회 등을 통한 영성 심리상담 전문가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각종 치유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는데 사회 치유를 위한 전주교구의 노력을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2일 화요일 CPBC 뉴스입니다. 모로코 강진 희생자 수가 3,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오늘 모로코 강진 희생자에 대한 애도문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는 지난 8일 북아프리카 모로코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희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서 소중한 생명을 잃은 많은 분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주교는 유가족들과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많은 분에게 간절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진의 위험 속에 구조 작업을 계속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며 구조 작업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진행되기를 희망했습니다. 이 주교는 또 이 고통의 시간이 빨리 끝나기를 자비로우신 하느님께 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주교는 한국 천주교회는 비록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느님 안에 함께 있는 형제인 모로코 국민과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강진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를 성모님의 전구에 의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희생자들의 아픔에 동참하고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2주 뒤에는 추석이 시작됩니다. 한국 천주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추석에 합동 위령미사를 봉헌합니다. 위령미사의 의미를 짚고 천주교 용인공원묘원 등 추석 위령미사 일정도 살펴봅니다. 이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음력 8월 보름은 추석입니다. 추석은 가배, 중추, 한가위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추석은 가을밤, 즉 가을의 달빛이 가장 좋은 밤이라는 의미입니다. 추석 때는 돌아가신 부모나 조상에게 감사를 전하고 공덕을 기리고자 차례를 지냅니다. 천주교회는 7성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체성사인 위령미사를 통해 선종한 조상과 부모를 기억합니다. 위령미사는 죽은 이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 봉헌하는 미사입니다. 교회가 죽은 이들을 위해 미사를 봉헌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루는 모든 지체들이 상호 간에 영성적인 도움을 주며 다른 지체들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위령미사의 신학적 근거는 모든 성인의 통공에 관한 교리와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인간의 협조에 관한 교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교리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의 일원이며 모두 구원의 잔치에 초대받은 존재입니다. 따라서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 모두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삶과 죽음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통해 산이와 죽은 이가 공동체 안에서 통교를 이룹니다. 위령미사는 아직 살아있는 이들이 먼저 죽은 이를 위해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그리스도와 함께 봉헌한다는 의미입니다. 합동 위령미사는 많은 연옥 영혼을 위한 미사 지향을 가지고 위령미사를 한 번 봉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모든 사제는 한 번의 미사를 봉헌할 때 한 가지 지향만을 갖고 집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황청 성직자부가 지난 1991년 발표한 합동미사 예물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봉헌자들이 사전에 명료하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들이 바친 예물이 다른 예물과 하나로 혼합하여 단일 미사를 거행하도록 자유롭게 동의한 경우에는 합동지향이 허용됩니다. 이러한 규정에 입각해 추석이나 설과 같은 명절이나 위령의 날, 많은 신자의 지향이
한꺼번에 미사를 청하는 경우 합법적으로 합동 위령 미사를 봉헌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서울대교구는 천주교 용인 추모공원에서 오는 9월 24일 오전 10시 추석 성묘객을 위한 합동 위령 미사를 봉헌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용인묘원까지 버스도 운행됩니다. 명동 서울대교구청 앞에서 출발하는 버스는 9월 24일 오전 9시 출발하며 선착순으로 사전 예약을 해야 합니다. 경기도 화성 천주교 비봉추모관은 9월 24일 오전 11시 비봉추모관 명례방에서 추석 합동 위령 미사를 봉헌합니다. CPBC 이희미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물질적 풍요를 누리면서도 각종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이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각종 사건,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주교구가 가톨릭 상담심리학회와 상담사목센터 등을 통한 영성, 심리상담 전문가 양성에 힘을 쏟고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규 기자입니다. 전주교구는 지난 2011년 전주 가톨릭 상담 심리학회를 창립했습니다. 교회와 사회의 상담 수요에 대응하며 상담을 통한 복음화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만큼 학회는 상담 전문가의 합당한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가톨릭 상담 심리사 3급, 2급, 1급 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와 교육을 주관합니다. 전주교구는 이어 2014년 상담 사목센터를 개설했습니다. 센터는 비대면 전화 상담과 대면 상담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개인 상담을 비롯해 가족 상담, 집단 상담, 부부 상담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동들을 위한 놀이치료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당과 연계한 프로그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본당과 연계해서 천년설치 가족들을 위한 그 피정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담의 어떤 기법들을 동원해서 천년성취를 하는 자녀를 둔 가족들이 모두 소통하고 신앙을 성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법을 또 배우게 됩니다. 센터는 교육청과 연계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가족들을 위한 치유 회복과 성장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매달 세 번째 월요일에는 평화의 전당에서 마음이 지치고 힘든 이들을 위한 치유 회복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미사 후에는 안수 기도를 해주고 미리 신청한 신자들에겐 무료 대면 상담도 진행합니다. 미사 때마다 100여 명의 신자가 참여해 기도하고 봉헌하며 주님과 일치를 이루면서 치유와 회복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이걸 극복하고 또 회복하고 특히 인간관계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일상에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고 있고요. 전주교구는 앞으로도 치유 프로그램들을 계속 개발할 예정입니다. 특히 교구장 김선태 주교의 올해 사목 방향인 사랑의 실천에 맞춰 지구와 본당 가정이 연계되고 서로 지지하고 돌보고 치유 회복하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별히 고령화 사회에서 겪는 노인들과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은둔형 외톨이들, 또 소외되고 상처받는 그런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나아가서 그래서 지구나 본당별 순회 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과학 만능주의는 우리에게 과연 신앙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국내 유일의 물리학자 사제가 과학 만능주의의 한계를 밝히고 신앙의 의미를 탐구한 책을 내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윤재선 기자가 저자를 만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과학 시대에도 신앙은 필요한가? 이 책의 저자는 카이스트에서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고 신학 과정을 거쳐 지난 2015년 사제품을 받은 김도현 신부입니다. 현재 대구대교구 동천본당 보호자로 사목하고 있는 김 신부는 젊은이들이 종교와 신앙을 기피하는 까닭을 과학 만능주의가 주는 폐해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과학이 모든 걸 설명해 줄 수 있다라는 과학 만능주의가 역사상 가장 팽배해 있는 시대가 지금이기 때문에 더더욱 교회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설득을 이제 시키고, 그래서 교회가 지금까지 가르쳐온 이 교리가 정말 올바른 것이다라는 그 확신을
신자분들께 심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자연과학자들의 대다수가 무신론적 과학만능주의라고 단언하는 김 신부는 그들을 상대로 토론하고 논쟁하는 걸 결코 피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확률적으로 우연히 우주가 탄생했고 지구상에 생명체가 나타났다는 게 과학만능주의자들의 주장. 김 신부는 이런 주장이야말로 과학이 신앙과 종교에 영향을 받거나 의존하고 있는 증거라고 반박합니다. 무수히 많은 우주들 중 하나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이른바 다중우주론은 과학적 이론을 갖춘 주장일까? 김 신부는 사실상 과학적 이론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수많은 우주가 존재한다는 주장은 실험이나 관측을 통한 물리적 검증이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지구상에 출현한 첫 생명체는 끊임없는 변이와 자연 선택을 거쳐 현재의 인간이 되었다는 진화론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일까? 김 신부는 그간 많은 실험과 가설들이 존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생명체의 출현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선 아직까지도 과학이 제대로 설명해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과학은 자연현상이 왜 그래야만 하는지, 그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왜 이 세상에 공간이 있고 시간이 있는지, 왜 시간은 흐르는 성향이 있는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있다는 걸 과학자들이 발견했을 뿐인 거죠. 그렇다고 과학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이 존재한다는 이른바 틈새 신 주장은 매우 위험한 개념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가톨릭 교회가 하느님의 존재를 명확하게 설명해내고 그분의 본성을 사람들에게 제대로 각인시키는 데 성공을 한다면 가톨릭이 설명하는 하느님은 계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가톨릭 교회도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틈새의 신 개념은 사실은 좀 많이 위험한 개념이라 볼 수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과학시대에 신앙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 김 신부는 신앙은 과학의 영역 바깥에 존재하는 질문들에 대한 응답 능력을 갖고 있다고 확언합니다. 그러면서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강조한 것처럼 과학과 종교는 인간 정신이 진리를 바라보려고 날아오르는 두 날개가 되어 함께 나아가기를 희망했습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가톨릭 관동대학교가 제2회 생명인권문화축제를 개최합니다. 제2회 생명인권문화축제는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가톨릭 관동대 성 프란치스코 성당 앞에서 열립니다. 가톨릭 관동대 인권센터 주최로 열리는 이번 축제의 주제는 인권, 생명, 평화, 기후위기, 존중, 그리고 공감입니다. 축제는 기후위기존과 인권존, 생명존 등으로 나눠 각종 체험이 진행됩니다. 이 가운데 기후위기존은 춘천교구의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한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강릉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지속가능한 미래, 구해줘 지구, 생태전환마을 내일협동조합의 내일을 위한 모두의 선택 등으로 꾸며집니다. 인권존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원주 가톨릭 사회복지회의 다양한 사람, 다양한 생각, 다양한 모습을 의미하는 다다다, 강원 동부 해바라기 센터의 사랑과 집착 사이 등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생명존에서는 서울 한마음 한몽 운동본부의 조혈모 세포 기증, 장기 기증, 생명나눔 내일이 되어주세요. 강릉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소통 공감왕을 찾아라 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인권 플레이스존과 맛보기존,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와 부스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모로코 강진 희생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중증 부상자도 많아 더 걱정인데요. 서울대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에 이어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도 깊은 애도를 전했습니다. 모로코 강진 희생자를 애도하는 심심한 마음 함께 전하며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